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이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을 모셨으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어떻게 세이브를 몸에다가 하셨냐,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또 이제 이병헌 씨의 동생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첫 질문이. 네. 내 형이 만약에 이병헌이라면 나의 가족이 이병헌이라면 약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아니 근데 진짜로 같이 살면은 환상이 다 깨지죠. 그래서 제가 입을 열면은 많은 네. 분들이 진짜 그런 이병헌 씨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다 깨질까봐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코멘트를 간직해주세요. 하는 걸로 네. 하고 그리고 옛날에 사실 이은희 오빠였어요. 그때는 지금 데뷔를 먼저 하셨어요. 선배시네요, 어떻게? 한참. 네. 그래서 진짜 오빠가 이렇게 진짜 유명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니 지아 씨가 이제 1996년도 미스 아 코리아. 그런 연도는 좀 말씀 안 하시면 될까요? 네. 그럼 편집하고요. 먼 옛날, 아니. 먼 옛날로 하면 얼마죠? 얼마죠? 지아 씨가 뭐 최근에 네. 미스 코리아셨잖아요. 진이셨는데 20세기. 예전에 저랑 방송 같이 하셨는데 구면이에요? 네, 저 많이 프로그램 구면이에요. 제이에서 같이 프로그램 같이 했었는데 야 근데 진짜 변함이 없으세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늙었죠. 아유 진짜 전혀 관리를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가. 운동 뭐 아니에요. 식이요법 이런 거 아니 진짜 근데 저는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다행히 살이 안 찌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에 보면은 여자들이 왜 탄탄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매들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 좀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또 건강한 거 먹으면서 또 약간은 이제 단백질 식단을 위주로 해서 진짜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그 예전에는 사실 근육, 뭐 운동 이런 웨이트는 사실 남성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뭐 남녀노소 전 연령대에서 근육을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세이브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한번 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력 늘리기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이지안 씨의 세이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다리 골절. 네. 이 다리 골절 수술 비용만 해도 최대 41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근력이 있으면 골절을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오. 이 다리에 관한 문제가 골절은 심각하잖아요. 네. 414만 원을 일단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 그것만 해도. 네. 네네네. 자 시작부터 좋습니다. 414만 원을 세이브한 이지안 씨의 건강 비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지안의 건강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취미 생활을 하러 이동을 하는 중인데요. 취미 생활은 조금 이따 공개하도록 하고요. 요즘 여배우들이 많이 한다는 가방 공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창피해라. 오, 가방 속 공개. 너무 아이고, 좋아요. 무거워. 가방이 우선 이렇게 이따만큼 커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핸드폰, 왕따시 큰 핸드폰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품 파우치, 화장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여기 보면은 여기 막 들은 게 나머지가 다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지킴이. 그렇게 맞아요. 많이 먹어도 되나요? 왕질 가방인데 거의 뭐.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친구를 만날 건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제가 써왔어요. 간식, 도시락 간식.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맛있게 생겼죠? 왜 당근?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친구. 당근인 건가요? 친구가 말이냐고요? 죄송한데 저 경마장 가세요? 말과 친구할 수 저건 있어요. 뭐예요? 도너스 같이 생긴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악력기. 악력기 아세요? 스펀지 주먹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악력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손목 이런 데가 좀 약해요. 좀 남들보다 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력이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튼튼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이제 아프거나 다치는 일도 덜하고 그리고 또 힘이 세졌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차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력? 자,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어머머머. 손가락으로 어머. 따고 있습니다. 저 뚜껑도 얇아가지고. 저 진짜 여자분들이 저렇게 따시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악력기의 효과죠. 두 손가락이면은 볼꼬집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볼이 떨어져 나가겠는데. 떨어져. 볼을 비틀어서 따버리겠는데. 그러네요. 오.
저 이제 요리 배우러 왔어요. 오늘 맛있는 요리 하려고 쿠킹 클래스 요리도 왔는데요. 오늘 저한테 요리 쿠킹 클래스.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중에 장어덮밥이라는 게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해서 또 맛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오늘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아, 또 이 철에 참. 장어덮밥 정말 사랑합니다. 밀가루예요. 밀가루인데? 국물이에요? 왜 밀가루를 이렇게 물에 그냥 풀어요? 물에다가 넣어. 저렇게 써야 되는 네, 장어를 폐수를 제거를 해주고 또 그 비린내를 제거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파랑 양파를 네, 채를 썰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다 넣고 끓여주면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이게 다 지금 넣어요? 네, 진간장이에요. 네네. 네. 오, 아, 너무 달콤하고 맛있겠다. 저도 저번에 집에서 만들어드렸죠. 저렇게 해주셨죠. 오. 장어를요. 네. 이제 구울 거예요. 식용유 아주 약간만 두를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장어를요. 등 쪽이 밑을 향하게 놔주시고요. 아, 잘 구웠다. 아, 진짜 네. 잘 구웠다. 자, 그리고 이제 장어를 놓아볼게요. 네. 겹쳐서 올려주시면 네, 훨씬 예쁘게 네, 올릴 네. 수 있어요. 맛있겠다. 예쁘게 하셨네요. 생강이랑 산초. 드디어 오늘의 장어덮밥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못 먹잖아. 또 먹고 싶다. 나도. 아, 진짜 맛있겠다. 얼마 전부터 장어덮밥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네.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로. 와. 완전 밥이랑 같이 먹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약간은 장어 젤리를 먹는 듯한 느낌? 정말 탱글탱글해요, 네. 살이. 생각하지.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저는 이제 볶음자주를 같이. 정말 맛있죠? 이게 사실은 나이 들면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고기를 좀 덜 드시고 나물이랑 나는 밥 이렇게 드실 때 소화가 잘 되는 나물이 좋아 이러면서 식사량을 그런 네. 나물 위주로 채소 위주로 하시는 분이 씨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소대 한식이랑 이런 거 고기가 하세요? 있어야 밥을 먹는데 고깃집 가면 밥만 두 그릇 네. 먹어요. 진짜 하세요. 예. 저는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치랑 밥 이렇게 먹을 때가 그러세요? 많아요. 사실 되게 건강식으로 안타까운 드시네. 게 원래 나이가 들면 근육이 더 빠지기 때문에 이 근육을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역으로 또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의 양이나 활성도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그러니까 더 불편하신 부룩하니까. 거예요. 예. 실제로 통계도 나와 있는 게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3분의 1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대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그래서 그러셨던 거군요. 저는 아직 아닌데. 장년층이시나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근육이 빠졌다는 걸 가장 실감하고 이제 느낄 때가 이미 병원에서 입원하고 태어날 때다. 이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간소증, 그러니까 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입원 일수가 늘어날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네. 자꾸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시는 거죠. 아, 오늘 주제가 약간 전 좀 무서운 게 제 얘기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증상이 아까 말씀하신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인 건가요? 앞에 있는 살코라는 거는 근육이라는 네. 뜻이고 페니아는 이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만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감소증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능적으로도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sar코페니아가 한번 발병을 하면 쉽게 좋아지지 않고 굉장히 급속도로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 네. sar코페니아 환자분들은 일단은 사망 위험이 4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sar코페니아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행의 속도가 현저히 네, 네. 느려져요. 이렇게 보행 속도까지 느려지신 분들은 사망 위험이 5배나 높았다고. 오, 보행 속도가
느린데 제가 되게 아니, 누구보다 아니, 여기는 아직 젊고 근육이 좀 모질한 거지. 느리게 걷는 편이에요. 근 감소증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선생님. 저는 아찔하게 살고 계시군요. 제가 되게 느리게 걸어가지고 네. 되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 검사를 할 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 저희가 하체 힘을 봐요. 이렇게 해서 손을 스쿼트 그거 하는 건가요?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포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일어났다가 1. 네, 시간을 눈치 게임처럼 그렇게 하는데 의자예요? 네,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12초 안에 못 하시면 에이, 12초면은 한번 에이. 노인분들 그래서 근데 평가- 어르신들은 아니 12초 이거 12초?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12초 그게. 재보시죠, 재보시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사람 뭘로 보고 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아니 형도 알잖아요. 이거 12초가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 약간 본 적이 없어요, 재성 씨 하는 거. 네. 한번 이렇게 시청자들 한번. 보여주세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아니, 근데 안 자, 되면 시작. 자, 죽어야지. 하나 똑바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니 다 서야 되는 다 거 성부예요. 이보세요. 싼 사람 다 해요? 됐어. 나 할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5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12초 안 나오는 걸로 그죠. 12초가 안 되면 저희가 또 하나의 기준으로 좀 삼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혹시 근감소증이 있으신지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네. 쉽게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내 일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동참해 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해당하는 게 있는지 좀 좋다, 볼게요. 좋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힘들다. 두 번째는 접는 계단을 10개 이상 오르기 힘들다. 아니 김서영 저보. 오를 수는 있죠. 김서영 저보. 아니 힘들다. 못 오르다가 아니고 아니요.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힘이 들진 않은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게. 설레는 게 아닐 거잖아. 두근거림. 그러니까 160 막 이렇게 160이 나온다고요? 10개 이상 올리면 심박이 BPM이 160 넘더라고요. 심박수가. 병원에 가야 돼. 지금 한 명 접었죠. 자, 세 번째.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는 그러니까 다리 힘과 코어 힘만으로 못 일어나시는 거죠. 네 번째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밀거나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다리에 풀리지 힘이 풀려서. 않아요. 걷다가 너무 많이 만약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린 적이 있어요. 종목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그토록 찾아해도 H. 마지막은요. 무게 4.5kg을 들어서 나르기 힘들다. 이 4.5kg이 좀 애매하잖아요. 선영 씨 큰 거짓말하지 생수병, 마세요. 2리터짜리 생수병 이제 두세 개 정도를 이제 내가 들 수가 없다. 들 수는 있죠. 난 되겠다. 힘듦을 드는데 힘듦을 느낀다. 또 BPM이 갑자기 160까지 올라간다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항목 중에 거의 두세 개 이상만 체크가 된다라고 해도 내가 그런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감소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은 보완이 될 수 감소증은 아닌 것 있는 같아요. 나이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65세 이상 노년층들,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근감소증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빠르게 나빠지지 회복이 힘들거든요. 이게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거 근육량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종아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제2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 있을 때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까치발하는 거 있죠. 그렇게 운동만 시작하셔도 종아리 근육이 많이 생기면서 간단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같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단련시키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귀찮은 걸 얘기해. 사실 저는 약이 있으면 진짜 그렇죠. 비싸도 살 거 없거든요. 혹시 약으로 근감소증 치료를 할 수는 없는지. 이 약을 먹으면 근육이 손실이 생긴다. 전혀 없이 아, 저 김종국이 될 수 그러면은 있는. 캡슐 하나 딱 먹고. 제가 먹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약 있으면 사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도. 떼돈을 벌었겠지. 아니 왜 현대의학이 아직 여기까지 치료 약이 없으면 근 손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과 운동.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더 찾아보신, 더 노력해 보셨어요? 제가 맨날 논문 갖고 오는 거 아시잖아요. 다 찾아봤습니다. 다른 논문이 더 없어요? 이거는? 오늘 직접 해보실래요? 아니요. 너무 싫어요. 근데 빨리 아니, 이 약이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은 아닌데 근감소증 진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제가 되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있긴 해요. 약이 그래서 있나 봐.
약은 아니고요. 절대. 그래서 이제 쳐주는 거. 특히 운동할 때는 네. 진짜 필수로 이거 챙겨 다니거든요. 이런 걸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죠. 진짜요. 아까 그게 말이 먹는 당근이었군요. 그 친구가 진짜 말이었어요. 진짜 말이었구나. 말밤이었네. 안녕 얘들아. 안녕 언니들. 승마하시. 네, 지금 승마하러 말타로 승마장에 왔는데요. 지금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안녕. 제가 원래 이제 학생 때 승마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승마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승마를 워낙 좋아하고 또 말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아, 승마 정말 추천을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추천을 많이 하죠. 정말 훈련이 진짜 운동 진짜 많이 돼요. 다리가 터진대. 코어랑 다리가 정말 아 진짜요? 오. 우선 승마할 때는요 코어에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쫙 펴고 이제 상체도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승마하면은 하체도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꿀벅지 만드는데 최고예요. 근데 말이 운동하는데 왜 사람이 힘들어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사람도 힘들죠. 저는 우선 자세 좀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이렇게 등 이렇게 약간 꾸부정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등피라고 막 등 손바닥으로 맞고 혼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승마하고 나서 자세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허리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 사과 좋아하는지 몰랐네. 사과랑 당근 좋아해요. 그건 뭐야? 쉐키. 아 운동하셨으니까. 프로틴 그 단백질 있잖아요. 그건데 운동 이제 끝나고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좀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데다가 텀블러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물만 타면 되니까 맛도 있고 들고 다니기도 되게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전 무조건 먹는데 저 운동하고. 되게 맛있게. 저도 이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하고서 네. 꼭 챙겨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리고 시간도 좀 지켜서 한 시간 내에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단백질을 저희가 먹었을 때 이제 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유효한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보는데요. 예. 만약에 단백질을 먹기 전에 근력 운동을 했다. 그럼 이 시간을 저희가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아니 운동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지한 씨처럼 뭔가 단백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속을 좀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근육도 좋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녹화하시다 보면 출출하고 네네네. 또 배고프고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드시라고 또 준비해봤습니다. 먹어볼 수 있나요? 단백질은 또 그 운동하고 먹어야지, 펌핑하고 먹어야지 네네네네.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네, 아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일어났다 안 된다. 일어나기가 두렵네요. 트라우마가 어느새 저의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단백질 샤프해서. 네. 원하는 대로 드세요. 진짜. 네. 굉장히 분유처럼 네네. 크게요. 되게 입자도 작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인데? 좋아하는 냄새야. 이거는 자판기 밴드 그래, 트랜스 지방. 네. 아, 약간 그 저지방 우유, 스킨밀크. 저지방 우유. 약간 흐린 우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원샷을. 근데 재현 씨 덕분에 저희가 이게 먹게 됐는데 단백질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고르실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선택을 하시는 편이에요? 이 단백질도 소화가 잘 돼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 저분자 단백질이라는 거를 이제 좀 제가 찾아서 네네. 먹는 거거든요. 선택 잘하신 게 저분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운동해서 먹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소화가 잘 돼야 되고 하나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60세만 넘어도 저희가 30대에 비교해서 소화 능력이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분자하면 더 흡수가 잘 되고요. 흡수를 생각할 때도 소장의 점막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분자량이 크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분자 단백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소화 흡수 두 가지 다 잘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분자가 큰 일반 단백질과 여기 이제 굵은 소금이거든요. 네. 반대로 이걸 곱게 갈아서 분자 크기가 좀 작은 이런 저분자 단백질을 비유를 한 거예요. 네. 그냥 뭐 일반적인 고기나 분자 크기가 큰 일반 단백질을 먹게 되면 네. 자, 소화액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도 다 녹아서 내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벌써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네, 네. 일부는 빠져나가거나 소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네. 그런데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단백질을 똑같이 내가 먹는다라고 치면 입자가 고우니까 사실은 넣자마자 많이 녹았어요. 이미 소화액이 없어. 살짝만 섞어주면 싹 다 녹아서 내 몸으로 쏙 흡수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운동 후에 그 근육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얘가 쫙 흡수가 잘 된다. 흡수가 이런 빨리 될 수 있는 거인 거구나. 는 이제 단백질이 섭취되고 뭐 소화되고 흡수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다이어트인데 맞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체중에 늘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논문이 뭐냐면 과체중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보통은 평균 나이는 28세에서 40세 정도였고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냥 저칼로리 시기만 하는 그룹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두 그룹은 똑같은 저칼로리 시기에 근력 운동을 하면서 네. 저분자 단백질을 먹인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우유 단백질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일반 그냥 칼로리가 낮은 시기만 한 사람들은 살이 빠지긴 빠졌어요. 지방량도 빠졌어요. 근육량도 빠졌어요. 근손실생. 네, 똑같은 저칼로리 시기를 했지만 가수분해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근육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체중의 감소폭이나 체지방의 감소폭도 훨씬 컸어요. 그래서 체중은 효과적으로 줄이고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은 늘릴 수가 있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뭐 정말 수많은 종류 중에 좀 더 좋은 단백질을 고르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게 뭐 흡수율이 좋은 거 아니면 소화가 잘 되는 것 위에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데 이제 단순히 양뿐만이 아니라 질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단백질이 나중에 흡수될 때 나뉘어지는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의 양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고요.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이 점수가 85점을 넘지 못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보면 써 있나요? 그 점수가? 몇 점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럼 85점이 넘은 거예요.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건 무조건 85점을 넘어야 넘은 거다. 되고 넘어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 스코어. 근데 사실 요즘은 이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단백질의 원료를 좀 한번 보시면 좀 더 똑똑하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 방목한 소에서 얻은 단백질이 질이 더 좋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자연 방목한 소에서 얻은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결합 리놀렌산 농도도 다 높았고 항산화 물질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하니까 많은 제품 중에 좀 선택할 때 한 번쯤은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소도 좀 편하게 행복하게. 좋아하니까. 소도 네. 그냥 방목하면 본인이 운동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그 밖에 섭취 시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약간의 무리가 가요. 그래서 권장량 이내는 괜찮지만 너무 과다하게 드시는 건 좀 피하시고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단백질 드실 때 이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내가 좀 우유 먹고 속이 불편한데 하시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들. 유당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당의 함량을 낮춘 단백질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속도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깐깐하게 골라야 되네. 오늘 프리한 닥터와 함께 해주신 지한 씨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재밌으시네요. 너무 재미있는 소감이었어요. 재밌는 게 돈 주잖아요. 돈 받고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